자, 북한이 지금 100년 만에 대가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.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텐데 60km로 찌워라 김정은의 명령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얘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소식도 북한에서 장교로 지내신 김정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. 네, 지금 기상 관측 이래 최고 두 번째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. 예. 지금 함경북도 무산 쪽하고 해산 쪽에 대북 소식 통로로 전화를 통화하는 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 무산 쪽에는 실제 한 달에 2번밖에 식수가 공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리고 해산 쪽에는 원래는 가뭄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물 피해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고 하고요. 그런 지역들이 지금 그런데 황해도 지역과 평안도 지역에는 실제 논의 70~80%가 가뭄이 났을 정도로 논들이 거짓 말랐다고 합니다. 엄청난 피해가 난 거죠. 자, 근데 보니까 이 파종기에 특별히 이게 비가 좀 와야 될 때 안 왔군요. 더 평년에 29%밖에 안 왔고 1월, 5월 전체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25%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 남한도 가뭄 피해가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?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가 파종 시기 얘기가 왜냐하면 한 논에서 3개 농작을 거둬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는데 3월에 이미 2월달, 3월달에 보리를 한번 뿌려가지고 5월달에 한번 거두고 거기에다가 또 다시 옥수수를 심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다 다시 감자를 심는 경우가 있어요. 예. 그리고 거기에다 논철회 같은 경우에는 얼뼈하고 늦뼈가 또 있습니다. 아, 벼를 2번 하는군요? 벼도 2번을 해요. 그리고 또 이런 옥수수 밭 그런 데에도 올강얘기가 있고 늦강얘기가 또 있어요. 그리고 보리 같은 걸 한번 이삭을 거둔 다음에 거기에다 바로 감자를 심게 되면 감자가 6월 중순 하지가 지나면서 감자를 캐게 되면 거기에다가 늦강얘기를 또 심습니다. 또 예. 거기에다가 배추, 무 이런 다양한 파종을 여러 가지 아니 근데 심고 그게 있어요. 땅의 지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다 그렇게 제대로 수확이 됩니까? 수확이 됐어요. 저희 때는 수확이 됐어요. 예. 그래서 저도 요만한 땅대기에서 정말 그 안에서 한 5종의 종류가 그 봄, 가을, 겨울까지도 안 지읍니다. 왜냐하면 겨울에 이렇게 시금치를 뿌리게 되면 눈 오는 속에서 시금치가 또 나오면 그 한겨울에 시금치를 또 먹을 수가 있고 봄 시금치 제일 먼저 또 먹으면 그 봄 시금치를 내다 팔면 그게 또 상당하게 큰 돈이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고구마 감자도 문제지만 단오가 지나면서 음력으로 5월 5일이 북한은 단오고 지금 예. 올해에는 6월 20일경이 단오가 지났더라고요. 근데 단오 전에는 모든 풀을 먹을 수 있는데 단오 지나면 모든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이미 쇠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지금 가장 버릿고개 7월 중순이 지나면서 7월 말쯤이 되어야 얼강내리도 익어요. 그러면 지금 6월 하지 지나면서 감자 캔 게 지금 거진 먹어가거든요. 벌써 네. 그렇게 되면. 그러면 6월 하순 지나면서부터 7월 달 여기가 가장 힘든 시기인데 지금 예. 가뭄이 들어온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가뭄이 들어온 와중에 폭우 피해까지 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. 그 폭우 피해가 완 지역을 제가 가만히 지역을 보니까 네. 해산 쪽하고요. 그리고 양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예. 평안남도 양덕이 바로 여기거든요. 예.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덕 수용소라고 우리 동수봉 있죠. 수용소 예. 유명한 곳 네,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고원하고 양덕 이 사이가 요덕 수용소가 있는데 여기는 산세가 험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조금 있습니다. 예. 근데 여기 집들이 왜 떠내려가냐면 이번에 집들이 막 떠내려가지고 한 17명 정도 사망 피해까지 났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집들은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물자들을 실어 나르지 못해요. 그래서 대체로 흙집이 많아요. 흙집이 예. 많아요. 흙에다가 갈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볏집처럼 강내 옥수수 떼를 그거 막 깃들어가지고 그 진흙으로 이렇게 미장지를 한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비가 엄청나게 오면 이 집들이 떠내려가는 율이 원래 있었습니다. 그렇겠네요.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막 오면서 저기 떠내려갔고 그리고 양강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백두산 날씨를 많이 영향받거든요. 예. 백두산 날씨 우리 얼마나 알 수가 없잖아요. 계속 흐려져 있고. 네. 그러니까 그런 백두산 날씨 영향 때문에 폭우가 오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양강도 쪽이 또 피해가 난 건 왜 피해가 났냐면 나무를 계속 이렇게 벌목을 해가지고 중국에다 내다 팔아먹습니다. 예. 그러다 나니까 거기에 나무 벌목엔 그 지역에서 거기에는 강수량이 어지간히 조금 있는 지역인데 나무를 캐버렸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그 강수량이 그대로 그죠.
피해가 되는, 자연 풍물 피해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. 예, 저도 예전에 개성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산들이 네. 보니까 민둥산들이 많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나무를 다 캐서 배에서 쓰다 보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산사태가 벌어지거나 이런 확률이 나무 있겠네요. 배에서 쓰는 게 그냥 배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. 이런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, 이런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팔아먹지만 예. 이런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 지역이 여기는 남방이 다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불 뗄 일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학교에 강의 가서도 너네 겨울에는 나무 등에 지고 등교하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. 북한에는 그렇게 난방 시설이 어린 아이부터 해서 집까지 모든 가정부터 모든 공장 기업소까지도 다 나무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산둥성이 벌거숭이 된 거는 바로 그 나무를 캐서 불을 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이번에도 묘목을 심으라고 북한 당국이 지시를 내렸는데 6월 상순에 묘목을 심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묘목이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. 왜냐하면 묘목을 심어놓고 개인들을 밭을 강제로 뺏어가서 묘목을 심으라. 그리고 너네가 관리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 묘목을 심으라 할 때는 그 달에 심었다 그걸 다시 파서 안 보이는 곳에다 심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죽죠. 더군다나 그러겠네요. 가물이니까. 예. 그런 사태로 해서 지금 묘목까지도 지금 다 죽은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북한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. 자, 김정은이 영양 공부를 늘려서 네네. 군인들 살을 좀 찌워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, 군인들이 살을 찌우라는 게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예. 전에는 저희가 그 지금 100일 안에 영양 상태를 100일 과제라고 지금 100일 동안에 네. 영양 상태를 늘려줘라. 그게 예. 원래는 뭐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영양실조 중대들이 있었다는 거 그전에 기사로 나가서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북한의 권한의 행군 때에 북한 군인들이 너무나도 영양실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예. 100일 동안 그 영양 상태를 올려주는 영양 중대가 있었어요. 영양실조 중대가 한 개 대대 한 개 중대씩 막 있을 정도로 그 중대에 일단 가게 되면 100일 안에 무조건 영양 상태를 올려라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100일이 지나도 영양 상태가 안 오르는 거는 거짓 강영양실조 취급을 해서 군단병원으로 올라가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군에 그것도 북한군에서 제일 생활 환경이 제일 좋고 모두 가지 못해서 뇌물을 거이면서라도 가는 곳이 4군단이거든요. 4군단이요? 네, 예. 4군단은 쌀 지역이기 때문에 죽을 먹어도 쌀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4군단을 모두 가지 못해 그랬는데 그 4군단 지역의 군인들한테 바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내가 야 이제는 저 정도인가? 우리 때는 그래도 각 부대들의 영양실조 중대들이 지금 이 가지가 떨어졌댔는데 이것이 이제는 전군에 떨어질 정도로 그것을 북한군에서 4군단에 바로 이 지시가 떨어질 정도면 여느 내륙 지역의 군단들은 말해서 뭘 하겠냐. 그러겠네요. 저는 그런 실태로 보게 되죠. 자, 그럼 이 170cm면은 이게 남쪽에서는 평균 키보다 조금 작은 건데 북한에서는 좀 큰 편에 속합니다. 상당히 큰 편이죠. 상당히 큰 편이다. 꼭다리라고 말합니다. 이 정도면. 꼭다리요? 네. 그러니까 예. 저 그럼 김정아 키가- 씨도 키가 굉장히 컸겠네요, 아니, 북한에서. 저 키가 학교 때부터 제가 160이었고 군대 네. 나올 땐 162, 3 그랬거든요. 예. 저 때부터 별명이 제가 키꼭다리라는 별명이 있고 예. 꾸바닥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. 왜 그랬냐면 꾸바닥이 키가 좀 크대요. 그래서 친구들 할 때부터 그 소리 듣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. 네. 근데 이 정도의 키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큰 축이고요. 예. 근데 이 정도의 몸무게 60kg가 못 나갑니다. 제가 군대 나올 때에도 몸무게가 55kg였는데 저 북한에서 영양실조 한 번 쓰러졌댔거든요. 그래서 예. 사치실 문 앞에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눈 바짝 떠가지고 제가 다행히 살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영양실조 걸릴 때에도 몸무게가 40kg까지 내려갔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보통 40kg입니다. 대한민국 입국할 땐 전 몸무게 48kg였어요. 아, 그랬군요. 네. 지금 많이 이제 몸이 좋아지신 그런 상황인데 비공개하겠습니다. 비공개로 한다. 예,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 그리고 이 문제로 군부대까지 고민에 빠져 있는 이야기 점검을 해봤습니다.